전라북도 보안군에 한 인도에 쓰러진 남성을 발견한 해양 경찰관들. 지체 없이 달려가 심폐소생술을 실시하고 119에 구조 요청을 하는 등 신속한 조치를 취했는데 국민의 생명을 살리는 일은 당연한 의무라는 3명의 해양 경찰관을 사건 현장에서 만나본다. 네, 오늘도 이 훈훈한 사연 속의 주인공을 소개하는 시간입니다. 함께 사는 세상. 오늘의 주인공은요, 저희가 잠시 화면에 봤듯이 인도에 쓰러진 80대 남성을 구하는 해양 경찰관 3분의 얘기입니다. 해양 경찰관인데 육상에서 예. 80대 남성의 생명을 아주 긴급하게 대응해서 구조를 했습니다. 전북 부안해양경찰서 소속 3명이었는데요. 이름은 정배환 경위, 유종욱 경장, 그리고 임낙경 경위인데 삼총사죠. 삼총사입니다. 그런데 임낙경 경위만 최근에 목포해양경찰서로 발령이 나서 이 근무지는 떨어지게 됐어요. 그리고 지난 2월 19일 오후 4시경입니다. 3명이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저기 보시는 대로 80대 남성이 그냥 픽 쓰러집니다. 아유. 이 3명이 뭐 누가 먼저 할 것도 없이 달려가서 바로 긴급구호 조치를 해서 저분의 소중한 생명을 살려냈습니다. 저 3분이 저렇게 달려가서 긴급 구조를 했기 때문에 이제 살아났는데 이 정배환 경위와 또 유종욱 경장에게 쓰러진 80대 남성을 목격하고 응급 조치를 할 당시의 상황이 어땠는지 직접 들어봤습니다. 이제 제가 창가 쪽으로 살짝 보고 있었는데 할아버지가 한 발짝 어렵게 걸으시더라고요. 제가 그걸 보고 안 되겠다, 좀 도와드려야겠다 이 생각을 딱 먹고 있는데 갑자기 넘어져 버리시더라고요. 이제 저희 셋이 이제 동시다발적으로 딱 뛰쳐나갔죠. 제가 먼저 도착해가지고는 할아버지 이제 의식을, 상태를 봤는데 호흡이랑 맥박이 없으시고 또 이렇게 동공이 또 풀려 있더라고요. 정배환 경위가 이제 지시를 내렸어요. 어떤 기계적으로 마치 저도 그렇게 되더라고요. 야가 무엇을 하면 나는 무엇을 해야겠다. 서로 약속을 안 해도 개딱공 알잖아요, 우리가. 순간적으로 우리가 흔히 말하는 고선타임이라는 게 있잖아요. 요즘 안 되겠다 싶어서 바로 심폐소생술을 하고 몇 번 하니까 푹 하는 식으로 숨을 팍 쉬더라고요, 갑자기. 그러면서 의식이 확 돌아오더라고요, 느낌이. 그렇게 의식이 돌아오고 나서 할아버지한테 휴대폰 어디 있냐고 여쭤보니까 왼쪽 주머니에 휴대폰이 있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휴대폰 찾아가지고는 아드님한테 이제 이래도 저래서 저희가 일단 응급처치했고 119를 불렀다. 그래서 그냥 집으로 가기에는 좀 그렇고 일단 병원으로 모시는 게 낫겠다. 그런 찰나에 한 5분 정도 지나서 이제 119가 왔었어요. 그 80대 노인이 이제 쓰러진 걸 봤는데 그 얘기를 하잖아요. 서로도 경찰관 3명이 척 보면 안다. 뭘 해야 되는지. 그러니까 손발이 척척 맞았어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아마 한 부서에서 2년간 같이 근무했나 봐요. 그러면 뭐 얘기 안 해도 딱 무슨 일이 발생하면 내가 할 일이 뭔지 역할 분담이 자동으로 되거든요. 실제로 뭐 기계적으로 이거 훈련도 많이 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각각 뭐 무슨 그 문제가 발생하자마자 역할 분담하고 벌써 이심전심으로 조치를 취한 것 같습니다. 예. 그 지금 보면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심폐소생술이잖아요. 심폐소생술의 한 분이 정배환 경위였는데 저렇게 딱 쓰러질 때 이게 정말 잘 해야 된다는 그런 걱정인데 이분은 두려움은 없었다고 하네요. 경찰이잖아요. 경찰이기도 하고 뭐 한 달에 2번 아니면 매 분기마다 이런 어떤 심폐소생 훈련이라든지 이런 걸 받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두렵죠, 일반인 같으면. 그렇죠. 내가 잘못했다가 혹시라도 더 나쁜 결과가 나면 어떡할까. 이런 두려운 마음이 있을 수밖에 없는데 또 이 정배환 경위는 그런 두려운 마음이 앞서기 이전에 무조건 구해야 된다. 그리고 할 수 있다. 성공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할아버지를 구한 거로 보입니다. 그리고 한 분은 신고하고 또 저렇게 심폐소생술하고 또 한 명은 그 외투를 이렇게 벗어서 딱 덮어주는 모습이잖아요. 체온 유지가 되게 중요하단 말이죠. 네, 그러니까 정말 일사불란하게 움직였는데 저는 이분들 처치한 거 보면서 저도 새롭게 배운 사실이 있는데 저분이 갑자기 푹 쓰러졌잖아요. 근데 밑에 지면이 딱딱하고 뭐 콘크리트나 벽돌로 된 거다 보니까 뇌 쪽에서 출혈이 다량 있었다라고 해요. 그럴 때 목을 절대로 만지면 안 된다네요. 제가 우리가 쓰러진 사람 보면 이렇게 세워서 괜찮으세요 이럴 수 있는데 절대 그러면 안 된다. 그럴 땐 2차 손상이 있을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일단 첫 번째는 말씀하신 대로 날씨가 워낙 춥다 보니까 차가운 바닥에서 체온 유지를 해야 되고 119가 당장 언제 올지 모르다 보니까 외투를 먼저 벗어서 덮어서 체온 유지를 했고요. 두 번째는 피가 조금 이렇게 뇌에서 피가 나온 걸 보고 이때 잘못 움직이면 뭐 심경색과 뇌경색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때문에 이럴 때 잘못 목에 경추를 움직이면 하반신 마비가 올 수가 있대요. 그래서 예. 그 부분 때문에 절대로 목에는 손을 대지 않았고 숨을 내쉰 다음에는 뭐 오른손 움직여보세요, 왼손 움직여보세요 이렇게 자꾸 말을 시키면서 상태를 확인을 했는데 이것도 이유가 있었던 게 단순히 말을 시켜서 어떤 이분의 그 뭐랄까 숨이나 이런 것들을 연장시키려 한 게 아니라 119가 왔을 때 재빨리 상태를 얘기해줘야 빨리 병원으로 이송을 하고 빨리 환자로서 조치를 취할 수 있기 때문에 그 과정에 본인들이 다 일일이 확인을 했다라는 말까지 덧붙였습니다. 지금 화면에 제가 비춰주고 있지만 그 도로가 있고 인도가 있는데 거의 사람이 안 다녀요. 네, 맞습니다. 하늘이 도와준 거예요. 저 세 분의 경찰관이 그 시기에 거기가 있었고 또 쓰러지는 모습을 그대로 보고 긴급하게 달려가서 구했단 말이죠. 네, 실제로 정배환 경위도 이렇게 말을 했어요. 저 지점이 읍내 한복판이 아니다, 변두리다. 그렇기 때문에 인적도 뜸하고 또 쓰러져 있는 상황, 누워 있는 상황에서는 차량이 지나가다가도 잘 보이지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발견되지 못한 상태에서 저체온증이 오면은 정말 생명에 위험한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 있었다. 정말 위급한 상황이었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요. 이 정배환 경위와 유종욱 경장은 이 80대 남성의 생명을 구한 심경을 밝혔습니다. 직접 듣고 오죠. 어르신들 살았으면 다행이구나. 그걸로 끝난 거지 뭐. 단순한 일인데 이거.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일이고. 이거 창피하게 뭐 이거 어떻게 소문이 났대. 아무도 모르게 하라고 했는데 내가 그러면 농담으로 그랬죠. 종호가 우리가 한 거는 절대 너한테 알리면 안 된다. 내가 농담을 했거든요. 당연히 할 일인데 특별한 일 했다 그런 생각이 안 들어요. 할아버지가 연세가 좀 많으셨어요. 걱정을 좀 많이 했어요. 저희 아버지도 좀 뇌경색을 앓고 계셔가지고. 그래서 솔직히 제가 그 할아버지 걸음걸이를 좀 주의 깊게 본 것도 저희 아버지 생각나서 좀 그런 것도 있었거든요. 이제 홍보실장님한테 이제 들었어요. 할아버지께서 이제 완쾌하시고 퇴원하셨다고. 그래갖고 너무 다행이다 생각하고 또 한편으로는 제가 일찍 가서 할아버지 좀 어려운데 이제 손도 잡아드리고 그래야 됐었는데 이런 좀 아쉬움도 좀 남았어요, 솔직히. 그러니까 좀 가슴이 아팠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유종욱 경장 얘기 들어보니까 뇌경색이 있어서 네. 그런 걸음걸이에 대해서 유심히 봤다라는 건데 그래도 또 이 80대 남성은 저렇게 이제 구조가 돼서 지금 몸 상태가 괜찮아졌다면서요? 네, 지금은 다 회복이 예. 돼서 이제 통원 치료 정도 받으시면서 일상적인 거동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제일 네. 중요한 게 저희 때만 해도 3대 가족이다 보니까 할아버지나 할머니 행동을 또 어릴 때부터 보게 되거든요. 가족 중에 아픈 분이 있으면 유사한 분이 길거리에 있으면 당연히 신경이 그쪽으로 쏠리죠. 근데 아까 너무 재밌는 게 이 얘기 아닙니까? 야, 종우가 우리가 한 일을 절대로 놈들에게 알리면 안 된다잉.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홍보팀에 알리면 안 돼요. 홍보팀에 알리면 이렇게 유명해집니다. 그래서 결국 홍보팀에서 소문을 냈고요. 사건 반장에까지 들어오게 됐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농담으로 이제 드린 말씀이지만 너무 장한 일을 했죠. 그러니까 내 목숨을 걸지 않고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인데 이렇게 이야기하셨지만 저런 도움을 받지 못해서 정말 안타깝게 죽어가는 가족들을 가지신 분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는. 정말 장한 일 하셨고요. 우리 모두 다 저렇게 따라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쓰러지셨던 저 80대 할아버님 상태를 조금 말씀드리자면 병원에서 치료를 이제 받고 퇴원을 하셨는데 그때 충격 때문에 그 당시 벌어진 상황을 전혀 기억을 못 하신대요. 그러니까 이제 어쩌면 본인한테는 안 좋은 기억이니까 잊어버리는 게 나을 수도 있는데 이제 저를 구하신 저분들 입장에서는 무언가 어쨌든 상처인 거잖아요. 기억을 못 한다는 것 자체가. 그것 때문에 좀 안타깝다라는 이야기를 했었고 평소에도 지병이 있어서 혈압약을 계속 복용 중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갑작스러운 날씨나 뭐 고령이나 혈압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갑자기 쓰러지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고 현재는 집에서 요양 중에 계십니다. 예, 우리가 이런 이제 사례를 소개하면 다 그런 얘기 하잖아요. 뭐 당연히 해야 될 일을 하는데 알려져서 쑥스럽다고 하지만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하지 않는 사람이 세상에 또 많다 맞아요. 보니까 네. 문제가 생기는 거지만 또 숨은 곳에서 이렇게 자신의 어떤 도움이 필요한 분들에게 적극적으로 나서서 경찰관이지만 또 이렇게 이런 상황에서 세 분이 합심해서 척 보면 안다. 그런 표현이 있을 정도로 얼마나 호흡이 잘 맞았습니까? 하늘이 도운 것 같습니다. 그렇죠. 골든타임 뭐 3분 아니면 5분이거든요. 네, 이제 혈액이 가지 않으면 뭐 상당히 후유증이 남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 그거를 막기 위해서 또 가장 잘하는 사람 세 사람, 가장 자신 있는 사람 세 사람이 뒤에 보고 있었고 모든 것이 맞아 떨어졌기 때문에 이 80대 할아버지 아무런 문제 없이 태어냈고 아마 기억을 못 하고 겠지만 되게 고마워하고 있지 않을까. 하늘이 도왔다 생각이 듭니다. 저는 또 이제 이런 구한 것도 있지만 직장 생활할 때 이렇게 세 분이 호흡이 척척 맞으면 직장 생활도 얼마나 재밌겠습니까? 2년 같이 근무했으면요. 예. 눈빛만 봐도 알아요. 네, 또 자신을 알아주는 사람과 함께 일을 할 수 있다는 어떤 그 경찰관들이 저 모습도 보니까 일단 뜻깊은 거고
또 80대 소중한 어떤 할아버님의 네. 생명을 구했다라는 네, 것이 예. 더 의미 있는 일인데 당연히 해야 할 일이지만 참 쉬운 일은 아니다. 당연히 해야 될 일이지만 뭐 알아야 하는 몰라서 못하는 사람이 있는 거거든요, 사실은. 오늘 네. 또 이 미담을 얘기로 네. 사건 마냥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